그 LCD, 그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장치죠. 화면 표시 장치.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이런 형태의 LCD 상당히 오래된 버전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버전이고, 지금도 조금씩 사용되고 있지만은, 뭐, 이런 조그마한 사이즈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죠. 이 LCD에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캐릭터 LCD, 그 다음에 그래픽 LCD 두 개가 있어요. 캐릭터 LCD는 여기다가 화면에다가 표시하는 단위가 이게 캐릭터 단위로, 이렇게 캐릭터 단위로 뭐 1, 2, 3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픽 LCD는 표시하는 단위가 이 점 단위. 여기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가 섹터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잘 보시면은 이 전체 여기서까지 화면이 조그만 이 블락 단위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은 이와 같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캐릭터가 한 글자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표시되는 단위가 캐릭터 단위로 되는 걸 캐릭터 LCD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지 않고 전체 화면에 대해서 도트로 다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는 픽셀 단위를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림인 경우에 픽셀이 되겠죠. 찍을 수 있는 것 같다가 그래픽 LCD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급된 것은 그래픽 LCD가 아니라 캐릭터 LCD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 LCD만은 이만큼은 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표시하는 단위에 따라서 앞에 있는 같이 16by 2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16by 2. 그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 칼럼이 느리네요. 16캐릭터. 16캐릭터를 한 라인에 찍을 수 있고, 이 16캐릭터를 찍을 수 있는 라인이 두 개라는 겁니다. 곱하기 2. 그죠? 16by 2예요. 총 동시에 찍을 수 있는 숫자가 32캐릭터를 동시에 찍을 수가 있습니다. 32캐릭터. 여기 설명한 것처럼 고정된 위치에 문자 단위로 영문자 숫자를 사용하는 간단한 메시지 페이지 장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캐릭터 LCD는, 화면에다가, 16 곱하기 16 그 문자를 2열로 찍을 수 있는 표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캐릭터 LCD의 연결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병렬 인터페이스, 패러렐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I2C. 이렇게 이제 I2C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I 스퀘어 C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렬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병렬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병렬로 나가는 거. 데이터가 8빗 데이터면은 8빗 데이터가 한꺼번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패러렐이라고 해요. 병렬 데이터. 패러렐. 이렇게 있죠. 요 한꺼번에 나가는데 한꺼번에 나가게 되면 와이어가 그 딜레이가 심하네요. 이 와이어가 8개 다 필요하죠. 근데 이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근거리일 경우에는 이게 뭐 참을만 하지만 이게 좀 거리가 멀어지면은 이 와이어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I2C나 이런 걸 쓰면은 이게 라인이 뭐 시리얼인 경우는 TX하고 RX 라인 두 개, 극단적으로는 두 개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요. 아주 그 극단적인 케이스는 라인 하나로 보낼 수도 있어요. 심플렉스랄지 아니면 하프드플렉스로 해서 한 번은 이쪽 방향, 한 번은 이쪽 방향 해서 이렇게 쓰는 하프드플렉스를 쓴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 경우는 거의가 출력이겠죠. 출력인 경우에는 그냥 원웨이로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쓰는 심플렉스 방법으로 쓰게 되면 라인이 줄게 돼요. 이게 이와 같이 이 병렬로 데이터를 전송하면은 이 와이어 거리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한 각종 시리얼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 뭐 I2C 아마 이제 SPI라는 걸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TWI라는 거, 보통 같은 얘기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인터페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진 것은 뭐 USB가 그 정도의 하나가 되겠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 인터넷 인터페이스 있죠? 인터넷 인터페이스도 시리얼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넷 인터페이스도. 시리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통신용으로 할 때는 다 시리얼 인터페이스로 나가게 돼요.
병렬 인터페이스로 이걸 인식하는 방법, 캐릭터 LCD를 연결하는 방법이 가장 심플합니다, 사실은. 이 와이어링 부담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은 케이스라면 병렬로 하는 게 간단하고. I2C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I2C 통신에서는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통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기죠.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 항상 여러분들 통신하면은 머릿속에 두셔야 될 게 프로토콜이죠. I2C는 그 와이어 비용은 세이브하지만은 이런 프로토콜을 쓰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복잡하죠. 어떤 의미에서 하드웨어 코스트는 좀 줄이지만은 소프트웨어 코스트, 즉, 받는 데이터가 이만큼이라면 데이터 앞뒤로 내가 통신에 필요한 데이터를 붙이고 또 이 부분을 또 인크립션하고 얘를 인크립션 했다는 표시를 또 달고 그다음에 보내다가 보니까는 뭐 에러가 나서 그 데이터가 깨진다 하기 때문에 데이터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깨진다는 걸 감지하고 또 그것을 복원하기 위한 코드가 들어간다든지 해서 실제로 이만한 데이터를 보내는데 뭐 앞뒤로 붙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아지죠. 제일 앞에는 저기 어디로 간다는 주소를 적어야 되겠죠. 여러분 택배 생각하시면 딱이에요. 택배 포장하는 걸 갖다가 패케타이즈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택배를 받아서 프로헤치를 갖다가 디패케타이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헤드들이 많아지죠. 이런 작업들이 전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쓰면은 하드웨어적으로는 비용을 줄이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번 그 랩에서는 여러분들은 그 캐릭터 ABCD를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여주는 이 이미지가 실제로 병렬 인터페이스 하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커멓게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베젤이죠. 주변에 이렇게 싸는 금속 패널 부분이고, 요게 이제 그 PCB 위에 이렇게 구현되어 있어요. 이걸 뒤로 돌리면은, 그 뒤에 컨트롤러 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은 패널이고요. 그러니까 패널이라고 하는 건 디스플레이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패널. 네, 패널이 있고요. 그러네. 요즘 LCD 패널 그러죠. 뭐 실제로 유리판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기다가 표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이게 그 드라이버라고 하는 드라이버 또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그 IC가 필요해요. 칩이. 그죠? 요 IC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LCD 드라이버, LCD 컨트롤러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이와 같이 캐릭터 타입이며 캐릭터 LCD 드라이버 또는 캐릭터 LCD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IC가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모듈은 이 녹색 형태로 된 이 모듈은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두 개를 합쳐서 있고, 아이고, 주마오. 요두 개, 옷이 자꾸 이게 닿네요. 모드 자체가 바뀐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요 패널하고 이 드라이버를 하나의 PCB 안에다 이렇게 구현한 거죠. 요게 이겁니다. 요 드라이버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아두이노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죠. 음, 그죠? 네,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그, 그 포장되어 있는 걸 뜯으면은 요거 그 칩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커넥터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옆에서 보면은 여기 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끄트머리에 요 뒤에 이 부분 뒷면에 이렇게 핀이 핀에다가 쭉 나와 있거든요. 이 커넥터 나왔으니까 이것을 브레드보드에다 꽂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 핀이 전부 16개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라운드부터 시작해서 VCC,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 그 다음에 그 레지스터 셀렉트라는 신호, 그 다음에 리드라이트, 그 다음에 이네이블, 여기서까지가 데이터, 그 다음에 백라이트. 여러분들 그 LCD라고 하는 것은 플리퍼가 있고, 이 플리퍼를 이렇게 막으면은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빛이 나오는 걸 막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세우면은, 이렇게 세우면은 뒤에 있는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아주 쉽게, 그러니까 옆에서 쳐다보면 이 뒤에 이렇게 전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구가 이렇게 있고, 전구가 있고, 이 전구에서 빛이 나오고, 이 빛을 막느냐,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 이게 점이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를 이와 같이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백라이트가 필요해요, 백라이트. 네. 백라이트가 뭐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데, 앰비언트 라이트로만 해도 뭐 어느 정도 살짝 보이긴 하는데, 확실히 이거 표시하기 위해서는 요 백라이트를 켜가지고 이걸 좀 봐야 되죠. 그리고 백라이트 전원이 들어간 데가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컨트라스트는 여러분들 자료가 있죠. 대비를 조정하는 거죠. 그, 그 글자하고 이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 사이에 이 명시도 차이를 이렇게 조정하는 게 이거고요. 요 핀들이 16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16개에 대한 핀 디스크립션이 이와 같이 돼 있고요. 아까 설명한 대로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컨트롤 중에서 16개 중에서 뭐 파워, 그다음에 백라이트, 컨트라스트를 뺀 나머지 부분이 데이터하고 컨트롤 부분인데요. 실제 컨트롤은 3개밖에 없습니다. RS, RW, EL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RS는 레지스터 셀렉트 있죠. 뒤쪽에서 좀 내부를 좀 들여다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구체적으로. 근데 대부분의 LCD 인터페이스가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보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레지스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커맨드 레지스터하고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 커맨드 레지스터냐 데이터 레지스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RX 셀렉트라고 레지스터 셀렉트라는 신호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드 라이트.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하면은 이게 전부 라이트죠. CPU 입장에서 볼 때는 디스플레이는 출력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쪽으로 샌딩하는 게 전부죠. 그래서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기본이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 디스플레이의 상태 데이터야. 디스플레이가 이게 뭔가 캐릭터를 이렇게 표시할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표시하는 상태 레지스터. 즉 내가 새로운 데이터를 뭐 쓰기에 좀 바쁘다. 그럼 비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아이들. 나는 놀고 있기 때문에 어, 네가 CPU가 데이터를 보내면 나는 여기에 화면에다가 캐릭터를 표시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자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레지스터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같은 거. 그러면은 CPU는 먼저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얘가 바쁜지 안 바쁜지 체크하기 위해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읽어봅니다. 자, 읽을 때 이때 리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게 충분히 내가 보기에 디스플레이 장치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상태를 읽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내보낼 수가 있죠. 그래도 충분한 경우에는 라이트 오퍼레이션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CPU 입장에서는 상태를 알아볼 때는 리드의 상태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화면에다가 데이터를 뿌려줄 경우에는 라이트하는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LCD는 그 라이트 오퍼레이션하고 리드 오퍼레이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네이블은 그 활성화죠. 지난번에 메모리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들 메모리도 기억하시죠? 메모리는 데이터가 들락날락거리죠. 데이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죠. 뭐냐? 라이트 할 때는 들어가고 리드 하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리드 라이트가 들어가고요. 이건 바이스테이터스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칩 이네이블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죠. 그때 이 칩 이네이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디바이스들은 이걸 활성화시키느냐
비활성화시키느냐를 표시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칩 이네이블, 또는 칩 셀렉트라는 IC나 IC 칩 셀렉터나 아니면은 칩 이네이블 이라는 이 두 가지 컨트롤 시그널을 써요. 여기다 마찬가지로 이네이블이라는 그 네이밍은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 이것도 모듈 이네이블 또는 칩 이네이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냥 이네이블로 해서 요 캐릭터 LCD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폴링 엣지 트리거예요. 액티브로 오란 얘기죠. 이와 같은 신호란 얘기입니다. 폴링 엣지이기 때문에 신호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때 동기화된다는 거죠. 이때 실제로 액티베이션 된다는 거예요. 라이징 엣지나 레벨, 하이 레벨이나 로 레벨이 아니라 이 폴링 엣지, 떨어지는 폴링 엣지에 맞춰서 칩이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캐릭터 LC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네이블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내가 커맨드를 보내서 어떤 이 캐릭터 LCD를 특정 상태로 바꿔준다고 할 때는, 커맨드 리스트에 커맨드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표시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데이터 리스트를 줘서, 그 다음에 라이트 하면 되겠죠. 상태 리스트를 읽을 경우에는 리드 하면 되고. 이와 같이 내가 사용하는 목적에 맞춰서 이 세 가지 시그널을 적절히 조합해서 컨트롤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컨트롤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고민해서 컨트롤 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 강의에는 이것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러리 함수 또는 메소드를 호출만 하면은 제가 설명한 이런 기능들이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아까 얘기하는 이 패널 옆에 붙어 있는 LCD 드라이버 또는 LCD 컨트롤러의 내부를 좀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부까지 여러분들이 굳이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머가 다 고려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함수들 또는 메소드를 호출해 가지고 이용하시면 되죠. 내부 구조가 이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간단해 보이죠? 그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요 바깥에 있는 이 핀들만 잘 이해해서 쓰면 되지만은 내부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LCD 드라이버, LCD 컨트롤러는 상당히 복잡해요. 그 내부에는 이와 같은 회로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음, 그,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이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조그마한 LED 하나로부터 출발해가지고, LED를 좀 많이 8개로, 7개로 붙인 게 8개까지, 도트까지 합치면 8개죠. 이걸 8개 붙인 게 세그먼트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8 곱하기 8 이렇게 64개를 붙인 게 도트 마트릭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도트 마트릭스를 이렇게 캡터 단위로 좀 더 세분화한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6x 2의 각각에 대해서 이 16x 2의 캐릭터죠. 캐릭터의 각각에 대해서 5 곱하기 8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 한 8개. 이 정도의 복잡도 가지고 5 곱하기 8에다가 여기다가 1이라는 숫자 또는 2라는 숫자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아까 세븐 세그먼트는 7개 가지고 썼잖아요. 그건 여기는 40개의 겹쳐 가지고 숫자를 하니까 더 이쁘게 보이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40 곱하기 16 곱하기 2, 32에 4, 4, 34, 1280개의 도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1280개. 그죠? 그다음에 요게 다음이 이제 캐릭터 LCD고, 저희 그래픽 LCD가 좀 더 많아질 거고요. 이 경우에 따라 달라요. 보통 64 곱하기 32, 28, 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이게 그 다음이 뭐냐? 모니터죠. LCD 모니터 같은 경우에 여러분 1024, 768 보면 도트 수가 이 정도가 되는 거죠. LCD 수에 이게 LED 수가 되는 거죠. LED 수가.
그래서 LED 하나부터 세그먼트, 노트 마트릭스, 캐릭터 LCD, 그래픽 LCD,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실제 LCD 모니터 이렇게 되면서 기본 로직은 동일합니다. 이 기본 이 엘리먼트에 대한 로직은 동일한데 얘를 얼마나 더 복잡하게 만드느냐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이거 기술적으로는 이건 그 기존에 있는 그 LCD하고 이 LED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 틀은 이와 같다는 거죠. 물론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이 LCD를 그다음 뭐 LED로 바꿀 수 있죠. OLED로 이렇게 바꾸면은 이게 똑같은 테크닉을 써서 이렇게 개발하는 거지만 LCD는 조금 다릅니다. 기술적으로 이 LED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표시 장치, 디스플레이 장치의 흐름을 본다면 이와 같은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이 드라이버가 굉장한 시장입니다. 뭐냐면 LCD 드라이버, OLED 드라이버,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칩을 개발하고 그 칩만 하나만 개발해서 운영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뭐 결국 이런 것들은 모니터 하나에 뭐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드라이버 칩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 드라이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성능을 향상시키는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런 거고, 이 결과 이게 그 LCD 컨트롤, LCD 그 드라이버, 특히 이제 캐릭터 LCD 드라이버의 내부 회로도입니다. 이것은 그 가장 많이 쓰이는 캐릭터 LCD에서 많이 쓰는 히다치 건데요. 히다치 4780이라는 이런 컨트롤러의 내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 사이드는 여기 있는 핀이죠. 즉 외부 인터페이스들이에요. 외부 인터페이스. 여기는 CPU 쪽,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두이노 인터페이스 쪽이고요. 이쪽 사이드. 이쪽 사이드는 패널 사이드예요. 패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아두이노가 있고 아두이노가 디바이스 드라이버,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쪽으로 명령을 내리고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는 컨트롤러는 패널, LCD 패널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얘하고 인터페이스하는 거예요. 이 내부가 이렇다는 거. 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고요. 여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가 있어요. 내가 뭐 어떤 작업을 지시해야 한다 하면은 인스트럭션을 여기다 하는 거죠. 지시를 하겠죠. 아두이노가 이 작업을 한다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얘야 하고 데이터를 보내죠. 인스트럭션을 먼저 보내고 데이터를 보내죠. 이 인스트럭션이 실제로 커맨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RX 그 시그널을 가지고 내가 지금 데이터 버스에 들어가는 이 데이터가 커맨드, 즉 인스트럭션인지 데이터인지를 표시를 해줘요. 얘가. 그래서 이거 들어오는 데이터가 얘가 0이 커맨드죠. 이게 0이면은 여기 들어온 데이터가 1로 들어가고 이게 1이면은 여기 들어오는 데이터가 1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인스트럭션으로 들어가는 인스트럭션으로 들어가는 이 커맨드는 디코더를 통해서 해석을 해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게 되는 거고요. 데이터 레지스터를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 이게 데이터니까 화면에 표시하게 되죠. 이렇게 잘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박스로 쳐놓은 게 있어요. 디스플레이 데이터래. 즉 화면에다가 무슨 데이터를 표시할지를 얘가 가지고 있어요. 얘가 80 곱하기 8비트로 돼 있죠. 아까 16by 2 하면은 어떻게 해요? 동시에 32개의 그 캐릭터를 뿌릴 수가 있죠. 32개이니까 사실 32 곱하기 8비트면은 32 캐릭터를 표시하는데 문제가 없죠. 이거 아스키로 표시한다고 하면 32개면 되는데 얘는 실제로 8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80개 중에서 이만한 80개의 80바이트, 즉 80개의 캐릭터의 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동시에 표현되는 건 32개라는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현재는 여기를 표현한다고 했다. 다음에는 여기를 표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여러분들 이거 이제 프레임버커라고 하는데요.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현재 화면의 데이터하고 다음에 뿌려질 화면의 데이터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대로 뿌려주게 되면 굉장히 빠르겠죠. 네.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얘는 내가 표현할 데이터를 화면에 표현할 데이터를 여기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잠깐만, 목이 잠겨가지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캐릭터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캐릭터 제너레이터. 캐릭터 제너레이터. 캐릭터 제너레이터라는 것은 내가, 아까, 얼마죠? 5 바이 8이었나? 네, 5 바이 8이네요. 한 문자를 표현할 때 5 바이 8에 이런 그 픽셀로, 도트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여기에 A라는 건 A, 뭐 이런 식으로, 또는 B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따라서 요 이미지, 지난번에 폰트 이미지라고 했죠. 폰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딘가에. 그죠? 내가 표시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의 폰트를 어딘가에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이거 잘 보시면은 여기는 램이고요. 얘는 롬이죠. 롬이요. 롬은 리드 온리죠. 그래서 이 그 모듈 메이커가 이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자기 기본 폰트 이 형태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도 내가 이제 그 얘는 가령 폰트를 A에서 G까지 그다음에 숫자를 0에서 9까지 뭐 이렇게만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공장에서는 이거 만든 사람 여기까지 집어넣었는데 내가 뭐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어요. 뭐 가령 이런 데 십자 표시랄지 뭐 이런 네, 해시랄지 이런 표시를 만들고 싶어요. 특정한 그 이모티콘 뭐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이모지가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싶으면은 그걸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다 집어넣어요. 램이다. 램은 라이트업을 하죠. 그죠? 얘는 라이트가 안 되죠. 라이트가 안 돼요. 리드 온리죠. 그래서 내가 시스템에서 이 칩을 설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폰트 A라는 거 이런 폰트를 만든 이 폰트 데이터는 여기에 집어넣고요. 내가 A를 이렇게 쓰지 않고 뭐 나만의 A를 쓴다. 뭐 가령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이런 A를 쓴다. 이런 식의 나만의 A를 만들면 이쪽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디파인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폰트는 이쪽에 들어갑니다. 얘는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폰트를 여기 아스키 값으로 A가 뭐 예를 들어서 디렉트 33이라고 하면은 디렉트 33이라는 걸 가지고 여기에 실제로 A라는 폰트 데이터를 액세스해서 얘를 뿌려주는 거예요. LC에다.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 똑같은 논리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니터에 똑같이 적용돼요. 이것은 소프트웨어 폰트고 이건 하드웨어 폰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스템에서 폰트를 막 바꾸고 그러죠. 그죠? 그것은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꾸는 이 부분을 바꿔서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거죠. 여기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버퍼링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 내가 한 페이지가 아니라 두 페이지의 데이터, 즉 한 번에 표시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두 셋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걸 더블 버퍼링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레임 버퍼를 두 개를 넣어서 디스플레이 속도를 향상시킨다든지 얘는 디스플레이 하면서 다음에 프로열 데이터를 여기다 쓰면서 쉽게 이렇게 디스플레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이 테크닉들은 똑같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적으로 쓰진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니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아주 이것은 아주 간단한 아주 원초적인 모니터죠. 아주 초보적인 모니터이긴 하지만 기껏 해야지 캐릭터 32개의 캐릭터밖에 찍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지도 찍을 수도 없고요. 중간중간 여기에 이게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이미지를 찍잖아요. 그럼 이미지가 전부 짜려져서 그리고 이게 그리드가 들어가게 되죠. 이미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캐릭터만 쓸 수 있는데 모니터가 결국 뭐예요? 16바이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캐릭터 단위로.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건 실제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픽 LCD라고 해서 도트밖에 없어요. 도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폰트랄지 이미지를 이와 같은 컨트롤을 써서 뿌려주는 거죠.
이건 어드레스 맵인데요. 이 안에 있는 80에 대한 어드레스 맵이에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데이터 디스플레이 램 해서 DD 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DDR,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싱크로너스 램 DDR 램하고 달라요. 그냥 이거 그 얘기 안 해요. 그거 데이터 디스플레이 램인데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라인을 하나 그을 때, 그 다음에 두 라인을 쓸 때, 16바이인데 라인을 하나만 쓸 때하고 두 라인을 쓸 때하고 좀 달라져요. 맵이 이렇다는 거예요. 즉, 여기 메모리의 0번지, 즉 좌측 상단이 디스플레이의 이쪽이 00이고 01이고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두 개 돼 있는 경우, 이 라인하고 이 라인을 두 개를 쓰는 경우에는 여기가 00, 여기가 41번지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40이네요. 40번, 여기가 40번지. 여러분들은 그 하드웨어 컨트롤, 즉, 이걸 그 드라이브에는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감안을 해서 실제로 여기에 액세스해서 이 데이터를 일일이 다 써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이걸 잘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남의 프로그램, 즉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쓰시는 게 훨씬 코드의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이 경우에 그 shift left, shift right, 그 다음에 shift left, right 두 개일 경우에 shift 될 때의 어드레스예요. 좀 뭐냐면은 화면에 이 캐릭터가 여기 있는 캐릭터 여기 이렇게 ABC라고 돼 있으면 ABC 요게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면은 우측에 새로운 데이터 들어오죠. 여기서는 흘러나가고 이런 식으로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흐르는 거 우측으로 흘렀을 때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어드레스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레프트 하는 경우에는 01, 앞에 있는 00, 04가 나오고 01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할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실제로. 근데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쓰는 경우에는 그냥 함수 하나만 호출하면 다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시스템 프로그래머 이런 것들 하는 걸 이런 걸 디테일을 들여다봐서 들여다보서 이런 걸 갖다가 프로그램하는 사람을 시스템 프로그래머라고 얘기하는데요. 시스템 프로그래머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이 프로그램, 즉 이런 디바이스, 이 같은 경우는 캐릭터 LCD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얘기해요. 드라이버는 거 이것은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순수하게. 아까 얘기하는 이 드라이버하고는 좀 다르죠. 요 칩은 드라이버 또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요 칩은 하드웨어 드라이버죠. 하드웨어적으로 직접 패널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가 요 하드웨어를 직접 쓸 수 있게 이 하드웨어를 직접 쓸 수 있게 별도의 그냥 아주 심플하게 프로그램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요 시스템 프로그래머는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하고 이 하드웨어하고 중간에서 이 두 개를 그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소프트웨어도 잘해야 되고 하드웨어도 잘 알고 있어요. 하드웨어를 이렇게 데이터 시트를 보고 이해를 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죠. 근데 이런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그러니까 하드웨어하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하고 이것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를 쓰는 경우에 사이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들어가요. 뭐 있다 그래야 되나? 여기다가 좀 지저분하게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할 때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있고요. 제일 밑에 이제 하드웨어가 있죠. 근데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하드웨어 내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순수한 하드웨어이 아니라 전용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건 하드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요 위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이거는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어떻게 보면 이건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모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네, 어플리케이션하고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아는 경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어요. OS가 있죠. 네? 여러분 알기 쉽게 뭐 윈도우즈 같은 게 여기 끼어 있는 거예요. 요 위에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는 이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길이 보이죠? 나눠서 여기 요 부분, 요 중간 부분을 다루는 사람이 시스템 프로그래머예요. 시스템 프로그래머. 시스템 프로그래머인데 이 사람은 뭐냐? 하드웨어도 알고, 하드웨어 특히 이 부분, 디바이스를 알고 이 부분도 알아야 되고, OS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고. 상당히 그 많은 그 컴퓨터의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이 시스템 프로그래머.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같이 이제 컴퓨터를 전공한 학생들 같으면 사실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순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라기보다는 이 시스템 프로그램에 가깝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하드웨어인 컴퓨터 구조도 배우고, 지금까지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배우고,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배우고, 그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하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사이에 뭐라고 할 수가 있나요? 컴파일러? 네? 여기 다양한 랭귀지들이 있죠. 다양한 랭귀지를 실행할 수 있게 이렇게 인터페이스하는 이런 컴파일러도 배워야죠. 이 사이에 또 컴파일러가 하나 있다고 보면 더 좋겠네요. 이 부분을 다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전공자는 시스템 프로그래머를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까지를 전부 블랙박스로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충분히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를 작성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비전공자들이죠. 그냥 비전공자들이라도 가령 쉬운 프로그램 랭귀지만은 가르치는 학원에 가서 1, 2개월만 하면은 랭귀지를 다 작성을 하죠. 아주 초보적인 거. 근데 이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시간을 할애해서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라이브러리 쓰는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호출하는 것, 즉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그냥 라이브러리 호출해서 프로그램 작성하면 되지만은 이 내부는 어떻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설명을 추가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LCD를 테스트할 때 사용할 회로입니다. 네. 이게 아두이노 우노 보드고요. 그 다음에 16바이 LCD 모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핀들은 여기서부터 1번 핀부터 16번 핀까지 아까 설명드린 모듈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에 데이터가 여기서까지 전부 8빛으로 들어가는데 8빛 데이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4빛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 이거 하나, 둘, 셋, 넷. 즉 상위 리블만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통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 모드가 8빗 모드하고 4빗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4빗 모드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8빗 모드 쓰면 핀이 8개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핀이 부족해요. 아두이노, 특히 우노 같은 경우에는 핀이 14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부족하죠. 그래서 삽입 모드를 써서 좀 번거롭긴 하지만 삽입 모드를 써서 데이터를 통신하는 걸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삽입 모드를 써서 쓰기 때문에 데이터 부분은 상위 니블, 그죠? 여기 하이 4바이트는 니블이죠, 니블. 니블. 하이 니블을 사용하지 않고 상위 니블만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백라이트죠. 백라이트라고요. 백라이트이기 때문에 5V에 과도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65옴 정도로 이렇게 프로텍션 저항을 집어넣어서 이따가 주게 됩니다. 그러면 백라이트가 켜지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V2라고 하는 게 V5라고 해서 이거 콘트라스트죠. 콘트라스트. 그러니까 밝기의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 대비차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요 같은 표시, 이거는 가변저항이죠. 가변저항. 여러분들 옛날 TV 보면 콘트라스트 맞추는 거, 지금도 이게 메뉴 보면 콘트라스트 맞추는 게 있죠. TV 같은 게 보면요. 그러니까 가변저항은 이런 둥근 형태의 노브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노브를 이렇게 돌리면서 조정을 하겠죠. 저항값을.
이 저항값이 조정된 거에 의해서 이 컨트라스트를 조정하게 돼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 뭐지 요 부분이 이 부품도 사이즈도 크고 그래서 컨트라스트를 굳이 조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해보고 싶은 거는 이게 그 가변저항을 사용해서 컨트라스트를 이렇게 조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기 한 경우에는 뭐 굳이 이렇게 조정해서 바퀴 조절까지 할 필요가 없고 보이기만 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제할 때도 혹시 이걸 선택하는 경우에 이 부분을 생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RS하고 그 다음에 요 enable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는 그라운드로 막 묶었어요. 그라운드로 묶었다는 얘기는 라이트만 한다는 얘기죠. 그죠? 저도 헷갈리니까. 그죠? 리드 라이트의 제로는 그라운드로 묶은 제로는 라이트라는 거니까 항상 라이트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라이트. 여기다가 플러스 5로 묶어주면 저게 되겠죠. 그 리드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표시된 것은 그라운드 묶는 것은 여기에 0을 입력하겠다. 즉 라이트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사용하면 돼요. 이게 구체적인 커넥션이에요. 상당히 이게 핀 커넥션이 많죠. 이렇게 핀 커넥션이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안전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긴 해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 왜 그러냐면요. 이쪽에 핀 커넥션이 여기 저 핀이 이와 같이 밑에 이제 핀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했죠. 이 핀을 브레드보드 이쪽에다 꽂아놓고 이 라인에 같은 스트립 라인에서 뽑아가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림상으로 이렇게 꺾여져 있지만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전부 점퍼 라인이죠. 여기 이제 공중으로 브레드보드 이렇게 꽂혀 있으면 이렇게 전부 이게 아두이노 보드, 그다음에 브레드보드, 그다음에 여기 LCD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저 점퍼 라인으로 가게 돼요. 근데 여기 이 경우를 보더라도 점퍼 라인이 하나, 둘, 셋, 한 8개, 9개 되죠. 여기까지 합치면 10개의 점퍼 라인이 위로 막 공중으로 떠다니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이 점퍼 라인을 거는 거 어떻게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쓰기 위해서 아까 제가 이거 하는 하드웨어 설명을 다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로 코딩, 라이브러리를 직접 코딩하는 경우에는 정말 험난한 시간이 필요하죠.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이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쓸 수가 있어요. 이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것은 히다치사의 HD 4480 기반의 문장 HD 전용 라이브러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리퀴드 크리스탈의 인스탄시에이션을, 즉,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변수 선언을 하는 거 똑같죠. 만든 다음에 쓸 수 있는 메소드는 이와 같이 풍부합니다. 이 중에서 주로 쓰는 것은 begin 필수적으로 써야 되고요. 그다음 화면 전체를 클리어하는 거. 그다음 프린트. 프린트는 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렇게 베이스를 지정하는 경우, 지정 없이 이렇게 데이터를 쓰는 경우. 여기에 캐릭터 타입, 바이트 타입, 인티저, 롱, 스트링까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프린트를 많이 쓰시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쓰는 것은 비긴하고 프린트밖에 없어요. 클리어 정도. 그 다음 하나 더 있구나. 셋커서가 있구나. 셋커서는 해당 위치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차피, 몇 개요? 여기가 16개, 2개니까. 이 커서는 내가 현재 위치죠. 현재 여기다가 커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커서라는 표현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인도어즈에서는 커맨드 창 있잖아요. 커맨드 창 시커멓게 나타나는 커맨드 창에 보면은 여기에 프롬프트 깜빡깜빡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 이거 A라는 걸 치면은 여기 A를 친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즉 다음에 입력된 위치가 여기입니다라고 표시해 주는 게 이게 프롬프트예요. 프롬프트와 함께 여기 현재 직접적으로 문제가 들어가는 위치로 표시하는 게 이게 커서예요. 즉 내가 이 set 커서라는 커맨드를 써서 내가 커서를 이쪽에다 옮겨놓고 여기다가 글자를 쓰는 거죠. 프린트 하면 여기에 쓰는 글자가 이렇게 써질 거고, 이게 write라고 하는 것은요, write라고 하는 건 문자 한 개예요. 이게 하나면 여기만 딸랑 쓰는 거죠. 근데 여기는 가령 프린트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린트 똑같아요. 헬로 쓰면은 헬로라는 문자가 여기 쭉 주주룩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이게 좀 그 차이예요. 프린터하고 라이트의 차이는 그 차이고요.
셋커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라고 보시는 건 비기는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화면을 뭐 지워줘야겠죠. 다시 쓰려고 하면 이거 좀 쓰고요. 그 다음에 셋커서 내가 쓸 위치를 찾아가는 거죠. 16바이 2의 어느 위치로 상관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칼럼이고 두 번째가 로입니다. 그래서 그 셋 커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1, 3 하면은 1, 3이 될 수가 없죠. 여기 2까지밖에 안 되겠네요. 이게 라인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1, 3 그러면은 두 번째 여기에 해당되고요. 0부터 시작하니까 그다음에 3, 4, 3, 2 그러면은 여기 2가 되면은 두 번째 라인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겠죠. 이 라인 여기에 커서가 위치하게 돼요. 그러면은 헬로를 치면 여기서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셋커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쓸 위치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긴해서 화면을 지운 다음에 내가 셋커서에서 화면에다가 뿌려줄 위치를 잡은 다음에 프린트하면은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화면에 뿌려지는 거죠. 쓰여지는 거죠. 프린트하고 라이트 차이는 멀티바이트냐 아니면 싱글 바이트냐 차이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디스플레이 레프트 라이트는 이 화면을 좌측으로 또는 우측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함수입니다. 이 외에도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 다양한 기능 하나하나 뭐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필수적인 거, 비긴, 클리어, 프린트, 그 다음에 세커서, 이 네 정도만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문자를 LCD에 표시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 사용법은 이 예제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냥 그 라이브러리 쓰는 것은 지난번에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써서 라이브러리 등록하는 법을 알려줬죠. 그걸 등록한 다음에 인클루드 하시면 돼요. 리퀴드 크리스탈.h 이렇게 해서 클래스 이름이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LCD라는 인스턴스를 하나 뽑고요. 그때 필요한 핀 넘버링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2, 11, 5, 4, 3, 2 이것은 데이터고요. 데이터고 여기 12번, 11번이 예, RS, 렉스 셀렉트하고 이네이블이에요. 그죠? 아까 리드라이트는 그라운드로 못 꽂았죠? 그래서 컨트롤 시그널 요 두 개면 되니까 12, 1칩이니까 요 컨비네이션 RS 이네이블 D 456부터예요. 456부터를 갖다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핀 넘버를 이게 RS 그다음에 이네이블 4, 5, 6, 7번 핀을 상위 립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써주시면은 초기화가 돼요. 그러니까 커넥션이 이렇다고 봤을 때 이게 여러분들이 이 핀 넘버를 바꿔주면은 뭐 12, 10, 뭐 5, 4, 3, 2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여기다가 10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는 초기화예요. 핀 커넥션하고.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셋업에서요. 비긴 16바이 2짜리를 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신다. 이게 전부예요. 그냥 여기에 16바이 2짜리 그 캐릭터 LCD를 쓴다. 그런 거죠. 16바이 2라면 이 라인만 쓰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루프는 먼저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커서를 움직여주고, 5바이 0 중간적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여기다가 헬로를 쓰는 거죠. 그 헬로 쓰이는 거죠. 그죠? 그다음 프린트죠. 그다음 다시 셋 커서 프린트, 셋 커서 프린트. 뭐 커서를 이동해 놓고 여기서부터 프린트를 하는 거죠. 간단하죠? 이게 기본 틀이에요. 이게 기본 틀이고 조금 그 여기 딜레이는 여러분들이 그 조정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LCD가 이게 그 반응 속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바꾸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뭐 안 보이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딜레이를 빼버리면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딜레이를 주면은 요거 헬로 월드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0.5초 기다렸다가 쓰기 때문에 이 눈에 이게 명료하게 보이죠. 그래서 캐릭터 LCD는 의외로 간단해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뭐 주저주저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하는 작업은 뭐냐?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핀 커넥션을 시켜주고 그냥 라이브러리 호출
해주고 그냥 코딩하면 돼요. 헤더 파일 링크로 돼서 그냥 갖다 쓰시면 되죠. 어떤 걸 갖다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요 라이브러리 매뉴얼인 요걸 들여다보면 돼요. 이 중에 아무거나 갖다 쓰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내 거 하나 더 집어넣겠다. 그럼 집어넣을 수 있죠. 여기 소스 GitHub에 가면 다 있거든요. 이 소스를 받아서 여기서 추가한 다음에 뭐 리퀴드 크리스탈 2라는 이름으로 오픈하면 되죠. 네. 그래서 얘를 라이브러리를 쓰는 것을 그 좀 뭐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권장하지 않은데 요즘에는 생산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뭐 쓰길 그 권장을 해요. 굳이 뭐 데이터시트 안 봐도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 매뉴얼만 읽으면 뭔지 알잖아요. 이거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볼 일이 전혀 없어요. 뭐, 어드레스 맵이 어떻고, 뭐, 로직 블락이 어떠니까,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억세스 해야지. 커맨드가 뭐고, 인스트럭션이 뭐고, 데이터가 뭐고, 이런 고민 안 해도 돼요. 근데 라이브러리 쓸 때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개발할 경우, 또 이렇게 썼는데 이게 동작을 안 해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경우 디버깅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라이브러리를 지금 디버깅 해야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힘들어지죠. 왜냐면 라이브러리가 소스가 오픈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오픈이 안 된 경우도 많아요. 상용 같은 거 오픈 안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거 디버깅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사용할 때 장단점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소스가 오픈되어 있으면은 오픈된 소스를 가지고 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좀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코딩을 해서 완벽하게 내 것을 만들든지 이걸 선택을 하셔야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